사실 근거 없는 영상에 휘말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에브리봇 같은 이런 실수를 향후에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지표가 있어요. 그 부분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은 오늘 또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신제품을 출시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타점에 대한만 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 손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어, 수익으로 바꿔서 끝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자공시상을 보게 되면 이때입니다. 혹시나 매출액 변동 때문에 이 적자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2월 6일 날 나왔을 때 그 이후로부터 오르잖아요. 적자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기 로봇은 지금 경쟁이 심화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죠. 23일 날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연휴 끼고 그리고 26일 날. 근데 6시까지만 발표하면 되는데 오전에 마이너스 1%에서 주가가 확 밀리죠. 이거 CFD의 반대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 소위 말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가져갔던 이게 상환되는 날짜를 좀 보자. D 플러스 1로 넘어가는 구조다. 결국은 이게 체결이 되면서 여기서 때렸구나. 여기서 빌려가서. 그럼 이들의 상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단발적인 상승은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은 큰 반등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잘 보세요. 이 구간을 이용해서 자, 한번 쳐봅시다. 좋은 소식이 나왔죠. 신제품을 왜냐하면 다 좋은 소식만 얘기하면서 기다려봐라 기다려봐 이러면서 손실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 경제를 다루는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 또 나왔죠. 그쵸? 자, 새로운 신제품 나옵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때려버리죠. 항상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날도 역시나 삼성과의 어떤 신제품 공동 개발합니다. 빵. 조회 공식 빵. 빵. 또 빵. 자, 이제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대차 거래를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단기 거래를 해야 돼요. 지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이 주식타짜 안교수 검색하시고요. 저 개인 채널 지금 여러분들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와서 구독 누르시고 원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어제도 이 구간 무조건 반등은 나옵니다. 다만 단기 반등에서만 가야 됩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 때 발생됐다. 에브리봇 계속 일러드렸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지난 영상을 보면서 하나 갈까요? 이때 그 주식 갤러리 사이트에 제가 저는 무관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이제 올려드렸는데 긴급 오후 6시 내용 사전 노출합니다. 이때 하한가 맞은 날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해법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구되는 날짜를 딱 보시게 되면 공시사항의 의무가 오늘까지죠. 6시까지 답변했죠. 이 답변 내용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답변의 내용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낙폭을 이어갈 겁니다. 분명히 단기 거래하세요. 자, 봅시다. 보통은 이 현저한 시황에 대한 변동에 어떤 어떤 거 특정적인 상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자, 이 부분 패스하고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봅시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이거 보내드렸어요. CFD 상환 일정, 그쵸? 자, 이거 패스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수량을 가지고 움직여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에 곱하기 2는 등장을 해야만 다시 원점으로 회복할 거예요. 오케이. 자, 결국은 뭐냐면 이 거래량을 우리 봐야 되는데 낙폭에 대한 거래량이 아닌 이 큰 거래량이 들어됐을 때는 오케이. 자연스러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수급인데 작은 거래량으로 끌어올릴 때는 과거의 라더경과 임창전 사건처럼 그냥 거래 없는 주식으로 쭉쭉쭉 땡긴 것 뿐이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동성 플레이어만 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제가 개인 채널에서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왜 이걸 틀어드리냐면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시각이 오전 2시 27분입니다. 자, 새벽입니다.
순서 나와서 방학성 촬영. 어제 새벽에 찍었어요. 근데 1월 5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2일. 자 봅시다. 신용장고 꽤나 있었어요. 예, 신용장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것도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반동폭만 가지고 가야지 이거 그대로 어떻게 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 전구체에 대한 자,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피해가고 그들의 머리통을 치고 그렇죠? 작전하는 애들 머리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자, 오늘 잠깐 반등 온다는 뭐 이야기인데 라이브 방송 주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일단 보시고요. 탐방을 가봤더니 지금 청소기 로봇 말고 맞습니다. 탐방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사 나올 거. 맞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자, 이 생각을 갖고요. 그럼 해법은 또 어떻게 지시할 건데 너희 말 많이 하기. 자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더 하락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맞는 거 미리 말씀 자, 요 마지노선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온다 합니다. 다시. 기억을 해보죠. 이 생각을 갖고요. 그럼 해법은 또 어떻게 지시할 건데 너희 말 많이 하기. 자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더 하락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맞는 거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한 번에 큰 또 하락은 온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 종목을 다룰 때 이 기술적인 지표를 일부분 반영하고 항상 주식시장의 결론은 뭐냐면요.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그래도 스타플레이상을 받았습니다. 예, 1,000억을 운용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호재가 나왔는데 급락을 한다. 이때는 아직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반등만 봐야 된다는 거고 악재가 나왔는데 반등을 한다. 저점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아마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라운드 피겨에서는 반등이 한번 올 겁니다. 해서 이 부분만 차지하고 나머지 다시 현금 보유하시라고 했죠. 왜? CFD의 이 10배 레버를 사용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에 반등 후에 또 재차 이 부분은 피해가면서 가야 된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죠. 산업군이 움직여야 된다. 혼자 움직이면 알 수 없다.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만일에 청소기 로봇을 보더라도 크게 보자. 자, 유질 로봇 주가가 올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랐냐? 이게 바로 종목에 빠져들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큰 판을 보자. 그 뜻은 자, 최근에 엔캠을 제가 에코프로 머티 이후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 나오죠?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어떤 게 전해익을 다루는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자, 보세요. 돌아가면서 오른다고요. 자,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건 시장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보리봇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기술적인 지표도 있지만 조금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자, 요 부분이에요. 신용잔고가 계속 6%까지 있다가 거꾸로 최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빵 터졌다는 건 뭐냐면 CFD라는 10배 레버리를 사용해서 누구를 배불리게끔 해서 신용잔고를 예, 수익을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몸통이 돌았다는 거죠. 1300만 주. 원래 이 최종의 이 종목의 특성은 뭐죠? 뭐죠? 예, 맞아요. 1200만 주 중에 700만 주만 유통 주식수인데 몸통이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 왔다 갔다 하는 수량이 270만 주가 팔고 270만 주가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에브리 그리고 수량과 평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현금을 보유했는지 여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말까지 1,000만 원을 가지고 3억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면 안 되고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거래해야 된다. 그 룰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나 자 보세요. 반도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다 오르지 않아요. 왜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이 차이는요. 다 오릅니까?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자, 결국은 오르는 거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자 미리 말씀드리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1원 받을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기부하십시오. 아시죠? 그거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댓글로 약속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앞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